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우량주 사전 56번째 기업 조에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량주 사전은 여기 나온 이제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이란 책이 있는데요. 제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책인데 여기가 이제 101개 기업을 골라서 우량주들이 어떤 미국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경쟁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쭉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리스트를 좀 많이 아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들까지 좀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사업의 모델들, 그 다음에 실적들, 배당들, 경쟁사들, 그 다음에 종목 진단이나 AI 적정 주가.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거기까지 저희가 영상에 넣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업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에티스. 이 기업도 많이 아는 분들은 그게 이렇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요즘 좋아하는, 기업 업종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 섹터는 헬스케어고, 여기 산업은 제약, 이렇게 돼 있는데, 스페셜티라고 돼 있는데요. 사람 관련된 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애완동물들 있잖아요. 반려동물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가축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약품, 동물과 관련된 의약품이나 백신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제약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향후에도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주변에도 보면 반려동물 시장들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원, 호텔, 그다음에 과별로 요즘은 저희 동네에는 이게 동물병원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과별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동물병원에서 한 곳에서 다 봤는데 사람처럼 정형외과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내과 그래서 야, 요 동물이 우대받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성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꽤나 오래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런 동물과 관련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독점력을 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조에티스라는 기업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반려동물이 나중에 너무 아프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거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조에티스 주식을 팔면 그동안 주가가 올라서 아마 반려동물하고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되게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이제 백신이 22%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살충제, 그다음 항균제, 피부과학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주 스타트업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52%가 미국에 있지만 해외로도 이제 점점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1952년도에 설립됐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52년도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막 끝나기도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년도에 해서 53년도에 끝났으니까 52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얼마나 앞서간 회사예요. 그렇죠. 동물과 관련된 의약품이나 백신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 그래서 현재 포춘 500대 기업에도 선정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이제 계속 오다가 2013년도에 미국의 대기업 있죠. 거대 제약사 화이자. 우리 백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우리가 맞았는데 이 화이자에서 계열 분리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조에티스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화이자에서 저쪽 백신, 이제 동물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열 분리되어서 2013년도에 분리돼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조에티스가 설립이 됐고, S&P 500에도 기업, 포함되어 있는 상당히 좋은 우량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7개 카테고리에서 약 300개의 제품을 세계 한 100여 국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단단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약회사가 1등이 누구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머크도 있고, 또 화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생겨나지만, 동물과 관련된 부분들, 어쨌든 조에티스가 상당히, 앞에 이제, 연역으로도 상당히 오래됐고, 사이즈로도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71점을 받았는데요. 낮은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 점수는 100점 만점이 절대평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상위 9%예요. 그러니까 미국 상장 기업들이 한 6,000개에서 6,2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상위 9%니까 10% 안에 들어가는
매우 우량한 기업. 그래서 우량주 분석콘에 딱 맞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정 주가 수준은 지금 현재가가 적정가보다 약간 높은, 그러니까 이게 적정가라고 하는 거는 페어 밸류라고 해서 비싸지도 아주 싸지도 않은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현재가가 이 점이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여기에 가까울수록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요 근처에 있으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이제 이 현재가 요 점이 왼쪽으로 쭉 이렇게 쭉 내려가서 요게 있으면 매우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5달러는 적정가에서 살짝 높은 정도의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주가 추세는 단기 중기가 다 상승, 장기는 횡보 이런 데인데, 지금 어쨌든 주가 추세도 상당히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잘 가고 있다는 거를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 지표는 다 여러분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초이스탁 US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니까 이제 과거에 200달러 정도까지 넘어갔다가 주가가 급락해서, 요때 뭐 어느 기업들이나 다 빠졌잖아요. 10월 말.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 말 11월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 약 뭐 130달러를 깨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주가가 올라서 대략 뭐 한 190달러 정도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왔다 갔다 지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매출하고 이익 추세를 보면요, 이렇게 얘도 보면 이렇게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익률들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설비 투자,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가 이 제품이 완전히 상용화돼서 판매 쪽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진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또 새로운 거에 연구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선순환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동안은 매출액 성장률에 비하면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상당히 어떤 이익의 개선들이 빨리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였어요. 2023년도에도 보면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86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늘지만 주당순이익은 11%, 그래서 5.35달러 정도.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여전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우량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사는 이제 2개 정도를 저희가 체크해 봤는데요. 아이덱스라는 회사하고 페코 헬스 앤 웰리스, 다 이렇게 여기 뭐 펫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딱 아시겠죠. 펫의 헬스와 웰리스를 위한 회사겠죠. 네. 그다음에 아이덱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 아이덱스라는 회사는 반려동물과 가축이나 이런 것들 수의학 진단 서비스를 하는 업체고요. 요 페코 헬스 앤 웰리스라고 하는 회사는 반려동물 용품 매장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나스닥에 지금 상장이 돼 있고, 시가총액으로 보면 반려동물 용품 쪽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가장 높지만, 이게 진단 점수로 보면 아이덱스와 조에티스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진단 점수만 한번 보면 조에티스나 아이덱스가 페코 헬스 앤 웰리스보다는 좀 더 좋은 탄탄한 사업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뭐 용품 매장 이런 것도 계속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뭐 백신이나 이런 용품들을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 쪽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2023년도에 보면 이익이 아이덱스가 가장 높고, 성장률로 보면 그 다음에 조에티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PER은 37배, 38배 뭐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덱스가 PER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워낙 뭐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ROE가 118%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수익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보통 이제 자본이 매우 낮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구조라기보다는 이대로 계속 유지하면 제일 좋은 구조죠. 그러니까 자본은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회사에 안 쌓아놓고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자사주를 다 매입하면서까지도 이익을 매번 내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PBR 지표도 높아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조에티스하고 아이덱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요 순서인 것 같아요. 요 셋 중에 1, 2, 3을 정해라 그러면 조에티스가 1, 아이덱스가 2번, 페코 헬스 앤 웰리스가 3번, 요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 주가로 보면 이제 아이덱스가 마이너스 4%로
S&P가 1년 동안 마이너스 한 9% 떨어진 거에 대한 상당히 선방한 거죠. 이렇게 선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성장률 자체가 아이덱스는 제일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페코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주가가 한 40% 정도 빠졌거든요. 네. 40% 정도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멈추면 상당히 주가가 상대로 저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오를 땐 더 많이 올랐는데 빠질 땐 더 많이 빠진 이런 형태들을 하고 있고, 조에티스는 약 한 17% 정도 빠졌습니다. 1년 동안. 네, 세계 경쟁사를 이제 종목 진단을 같이 해서 보면 이렇게 로고로만 보면 페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페코 1등, 조에티스 2등, 아이덱스가 3등인 것 같아요. 아이덱스는 뭔가 이게 뭐 반려동물 관련된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은 로고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페코, 네, 귀엽네요. 그쵸? 여기 아마 우리 양이랑 멍멍이랑 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로고에 속으면 안 되니까 저희는 냉철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에티스가 71점. 그래서 다른 부분 보면 지금 성장성 부분에서 이제 워낙 뭐 한 자릿수로 오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못 맞아서 그렇지, 나머지 보면 다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코에 비하면 여기 페코를 보시면 수익성이라든지 재무 안전성이라든지 독점률 이런 것들이 조에티스에 비하면 훨씬 낮잖아요. 쪼그라져 있잖아요. 지금 조에티스는 이미 더 확보하고 있는 거고, 성장성만 회복이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만 보자면 조에티스가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덱스도 뭐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페코는 좀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회복이 돼야 조금은 더 이렇게 이런 기업들처럼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배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점 만점에 3점이고요. 그래서 막 배당을 엄청나게 매력 있는 기업이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배당은 한 뭐 3점 정도 넘어가면 그냥 배당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한 최소 3.5점, 많으면 한 4점 이상이면 되게 괜찮은 배당주거든요. 이런 배당 매력도는 단순히 배당 수익률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별점을 하나 찍기 위해서 뒤에 돌아가는 데이터 계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배당을 중간에 빼먹진 않았는지, 배당을 중간에 얼마나 늘렸다가 축소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시가 배당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건지, 아니면 이익 대비해서 배당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점수를 매기는 거지, 단순히 시가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이 5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수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배당주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유용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보면 이런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거 배당주들이 되게 낮죠. 배당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주가가 상당히 높으니까요. 주당 배당금을 보면 좀 꾸준히 최근 8년 동안 꾸준히 성장시켜서 배당을 늘려왔고, 작년에도 늘려왔기 때문에 9년 연속 늘렸네요. 그러니까 배당금도 꾸준히 증가시키는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배당 성향은 아직도 23% 정도 수준이니까 평균으로 보면 아직도 여전히 배당을, 이익이 줄더라도 배당을 늘려줄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성장하는 만큼 배당을 지금 계속 주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023년도에 15% 정도 성장하려고 지금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 배당금이, 왜냐하면 이미 올해 1분기 배당금이 공시가 됐어요. 0.375로. 지난번이 작년이 0.325달러였는데 0.375로 이미 됐어요. 그럼 이거 4번 주거든요, 이 회사. 그러면 계산해보면 1.5달러예요. 그러니까 1.5달러고, 1.5달러를 현재 주가 165달러로 나눠보면 현재 시가 배당률이 0.9%예요. 그래서 과거의 시가 배당률 수준으로 비교해보면 지금 제일 많이 주는 때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가 배당률은 배당주를 투자하실 때는 시가 배당률 자체가 높은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이 회사의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은 시점이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배당주 영상들 좀 보시면서 좀 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런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보통은 평균 한 0.5% 정도, 이런 정도가 이 회사가 평균적으로 거래되던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 주가 수준을 역산해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상 배당금 1.5달러를 0.5%의 소수점으로 바꾼 0.005로 나눴더니 300달러예요. 즉 이 회사는 뭐냐면 300달러 정도 수준까지 가야 과거의 시가 배당률 정도 나오는 것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300이 넘어가면 비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300을 안 갈 것 같잖아요. 지금 165달러니까. 가면 거의 2배 오른다는 얘기인데, 근데 시가 배당률만 보면 맥스 가격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물론 뭐 한 $25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매력이 없어진다고 보면 맞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배당 수익률의 배당 증가와 수익률로만 역산해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가장 싼 주가는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았을 때 요때가 이제 가장 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가 주가가 제일 낮으니까. 요 주가를 가서 계산을 역산해 보면 $200 초반이에요. $214. 근데 지금 주가가 $160예요. 충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0.7% 정도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0.9가 나오는 수준까지 주가가 현재 주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가도 $165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120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당 성장주 개념에서에 보면 여전히 위로 올라갈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으니까 상단으로는 뭐 한 $300까지도 가까이, 그러니까 $200 후반에서 $300 가까이 열려 있는 이런 구간이라서 이런 기업들은 좀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 잘 보셔가지고 좋은 가격에 이렇게 좀 편입을 검토해 볼 만한 우량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적정 주가를 보면요, 이 적정 주가는 증권사 컨센서스가 아니라 저희가 빅데이터와 퀀트 방식으로 해서 직접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제공해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컨센서스로 나오는 적정 주가가 대부분 현재 주가에 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떨어지면 목표가가 떨어져요. 대부분의 컨센서스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컨센서스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지표로서의 적정 주가 역할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는 직접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좀 도움이 드리려고 만들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가 매우 이제 고평가 영역이거든요. 여기는 저평가 영역. 요 사이가 이제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가격이고 가운데가 적정 가격. 요 이하로 떨어지면 저평가. 요 위아로 올라가면 고평가. $200 넘어가면 매우 고평가 이런 거거든요. 이 회사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이 주가가 저평가보다 더 떨어져서 매우 저평가까지 빠지기도 해요.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면 아까 이제 그런 종목 진단 점수라고 하는 것들이 더 낮은, 그러니까 우량주나 이런 것들이 좀 아닐수록 훨씬 더 많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량주일수록 하단, 주가가 떨어지는 그 하단선들이 상당히 하반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좀 이렇게 거기까지 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맨 앞에 말씀드린 진단 점수, 주가 추세, 적정 주가 세 가지를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이 정도면 연기를 내도 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현재는 적정가 대비 조금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고평가 영역은 $195를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200를 넘어가야 조금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비싸던데 안 오를 거냐? 비싸도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싸도 더 떨어질 수 있듯이. 그래서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을 역산해 봤을 때는 $200 후반대는 그냥 매우 비싼 가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익으로 봐도 비싸고 뭐 매출로 봐도 비싸고 배당 수익률로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덥석 사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주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저평가 됐을 때 좀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습관들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